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너무 지치고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목소리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듯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며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는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결국 관계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들 역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 애쓰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이 글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느껴지는 감정적 피로에 공감하며 그들의 행동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쪽이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주장만 이어가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상대방의 태도에 서운함이 몰려오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지 대화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절실함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무언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코비의 명언이 떠오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받으려 하라. 이 말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때 비로소 관계는 변화할 여지를 가지게 된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종종 그들 자신이 경험한 불안이나 상처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삶의 여러 순간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묵살되거나 누군가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그들의 강한 주장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판보다 공감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라고 단순히 판단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데일 카네기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 확신이 생길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의 벽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의 감정은 쉽게 소모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감정을 보호하고 대화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다. 대화에서 가장 큰 미덕은 듣는 것이다. 처칠의 이 말은 듣는 것이 단지 상대의 말을 가만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듣는 자세를 가지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부드럽게 표현할 때 대화는 더 조화롭게 흐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건강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느낄 때 대화의 균형은 자연스레 맞춰진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관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단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상대도 우리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
대화는 일방적인 설득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설령 상대가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나은 태도를 선택할 때 관계는 조금씩 변화할 가능성을 가진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종종 어려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 속에 숨어 있는 불안을 이해하며 우리의 입장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과정은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오늘 이 글이 그런 대화를 준비하는데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곧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너무 지치고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목소리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듯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며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는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결국 관계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들 역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 애쓰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이 글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느껴지는 감정적 피로에 공감하며 그들의 행동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쪽이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주장만 이어가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상대방의 태도에 서운함이 몰려오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지 대화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절실함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무언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코비의 명언이 떠오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받으려 하라. 이 말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때 비로소 관계는 변화할 여지를 가지게 된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종종 그들 자신이 경험한 불안이나 상처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삶의 여러 순간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묵살되거나 누군가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그들의 강한 주장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판보다 공감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라고 단순히 판단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데일 카네기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 확신이 생길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의 벽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의 감정은 쉽게 소모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감정을 보호하고 대화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다. 대화에서 가장 큰 미덕은 듣는 것이다. 처칠의 이 말은 듣는 것이 단지 상대의 말을 가만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듣는 자세를 가지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부드럽게 표현할 때
대화는 더 조화롭게 흐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건강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느낄 때 대화의 균형은 자연스레 맞춰진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관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단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상대도 우리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 대화는 일방적인 설득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설령 상대가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나은 태도를 선택할 때 관계는 조금씩 변화할 가능성을 가진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종종 어려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 속에 숨어있는 불안을 이해하며 우리의 입장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과정은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오늘 이 글이 그런 대화를 준비하는데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곧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